요즘은 위생 상태가 좋아져서 기생충 감염은 이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을 통해서 여전히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숨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생충 감염을 조심해야 하는 음식 5가지와 기생충 제거에 도움이 되는 음식 4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기생충을 조심해야 하는 음식 첫 번째는 소의 간입니다. 소의 간에는 철분과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고 보양에 좋다고 하여 옛날부터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바로 개회충이라는 기생충 감염위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눈 개회충에 감염된 환자 10명 중 8명이 발병 전 소의 생간을 먹은 경험이 있었다고 하고 생간을 섭취한 경우 감염 확률이 일반인보다 무려 15배나 높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개회충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장에서 머무르지 않고 간, 배, 심지어는 눈과 뇌까지 이동하는데요. 특히 눈으로 올라간 경우 염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더 무서운 건 개회충이 종양처럼 보이기도 해서 암으로 오진되기 쉽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기생충을 암으로 착각해 불필요한 항암 치료나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한 사례에서는 생간 몇 점을 먹고 온몸에 기생충이 퍼져 7번이나 대수술을 받은 중년 남성도 있었는데요. 기생충이 척수를 따라 이동하면서 신경까지 눌렀다고 하니 정말 상상 이상이죠. 그러니 아무리 소 간이 신선해 보여도 날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고 혹시나 생간을 드시고 눈이 침침하거나 이유 없이 몸살 기운이 있다면 혹시라도 기생충 감염은 아닌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생충을 조심해야 하는 음식 2번째는 민물고기입니다. 민물게장이 유행을 타고 맛집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음식입니다. 민물고기는 온도 변화가 크고 유속이 느려 기생충 번식이 쉬운 환경에서 먹이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고기 체내에 기생충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폐흡충과 간흡충 2가지 기생충이 민물고기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폐흡충은 주로 폐에 자리 잡아 기침, 흉통을 일으키며 일부는 뇌로까지 이동해 뇌출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단국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드물게는 신경계까지 침범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도 하고 간 디스토마로 잘 알려져 있는 간흡충은 간과 담도에 기생하며 수십 년 동안 몸 안에서 살아가는데요.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결국 담도암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담도암의 주요 원인으로 간흡충 감염을 지목하고 있으며 특히 참붕어나 잉어 같은 민물고기를 날로 먹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 감염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처음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욕부진, 소화불량, 심한 경우 폐쇄성 황달이나 담도암까지 이어질 수 있으나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면 약물 치료만으로도 효과가 크기 때문에 민물고기를 먹은 뒤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물고기를 회로 먹지 않더라도 같은 조리도구를 사용하면 생선의 기생충이 다른 음식에 오염될 수 있으니 민물고기 손질 후에 칼이나 도마는 반드시 끓는 물에 10초 이상 소독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된 시설에서 양식한 민물고기는 기생충의 위험이 없다고 하니 믿을 수 있는 양식장의 민물고기는 걱정 없이 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기생충을 조심해야 하는 음식 세 번째는 생채소입니다. 체중 조절이나 혈당 관리 등 건강을 위해 샐러드나 채소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겉보기엔 싱싱하고 깨끗해 보여도 흙이나 물을 통해 기생충 알이 채소 표면에 붙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국내산 김치에서도 기생충 알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고, 삼성 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생채소가 기생충 감염의 매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나리같이 물가에서 자라는 채소는 간흡충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날로 먹기보다는 데쳐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기생충 알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물에 한두 번 헹구는 것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어서 채소나 과일을 먹기 전에 반드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세척하고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살짝 익혀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간혹 자연에서 자란 것이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흙 묻은 채소를 바로 드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이런 습관은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기생충에 감염되면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하고, 가벼운 복통이나 소화불량으로 시작해 간 질환이나 담독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더 안전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생충을 조심해야 하는 음식 네 번째는 생선회입니다. 생선회는 신선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음식이지만, 이 속에 숨어있는 고래회충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몇 년 전 경기 이천의 한 햄버거 매장에서 생선 패티 안에서 고래회충이 발견된 사건은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는데요. 고래회충은 날 생선을 통해 감염되며 주로 명태,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어종에서 발견됩니다. 이 기생충은 위 안에 들어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위산을 피하려고 위벽을 뚫고 나가 다른 장기나 복강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생선을 먹은 후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듯한 복통이 있다면 고래회충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드물지만 출혈이나 설사, 장폐색, 심한 경우에는 쇼크까지 유발할 수 있어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고래회충은 일반적인 구충제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감염 시에는 내시경으로 직접 제거해야 하며 치료 시기가 늦어질 경우 복부 수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요. 생선은 반드시 60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거나 영하 20도 이하의 냉동 상태에서 7일 이상 보관한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간혹 주기적으로 구충제만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고래회충이나 흡충류 같은 기생충은 일반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알벤다졸로는 효과가 없고 전문의가 처방하는 프라지콴테를 복용해야 하는데요. 이 약은 내성이 생기거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을 받고 드셔야 합니다. 아무리 신선하고 맛있어 보여도 날 생선을 먹기 전엔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멸치처럼 작고 익힌 생선이라 해도 내장을 포함하여 통째로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체내의 기생충 제거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기생충 제거에 도움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호박씨가 기생충을 없애준다고 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호박씨에는 쿠크루비타신이라는 천연 살충 성분이 있어 기생충의 신경계를 마비시켜 장벽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기생충을 단순히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억제하고 배출까지 유도해 주는 거죠.
특히 아침 공복에 먹으면 효과가 더 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는 생으로 먹기보단 살짝 볶아서 갈아 드시거나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흡수에 좋습니다. 기생충 제거에 도움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메밀가루입니다. 메밀가루는 흔히 다이어트나 혈관 건강에 좋은 곡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메밀 안에 숨겨진 해독작용과 기생충 억제 효과도 꽤 주목할 만합니다. 메밀에는 루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액을 맑게 해주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런데 이 루틴이 기생충으로 인한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메밀가루는 생으로 섭취할 때 장 속에서 흡착작용을 하며 노폐물과 함께 기생충의 잔해까지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장이 무겁게 느껴질 때 메밀가루를 따뜻한 물이나 두유에 타서 드셔보세요. 다만 메밀은 차가운 성질이 강한 곡물이기 때문에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손발이 차고 냉증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속을 더 자극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생충 제거에 도움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마늘즙입니다. 마늘은 한국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로 그 안의 건강 효능까지 엄청난데요. 특히 기생충 제거와 관련해서는 자연이 준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 콜레라균, 대장균, 결핵균뿐만 아니라 장 속의 기생충 활동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즙은 단순히 기생충 제거에만 그치지 않고 비타민 B군과 C, 칼슘,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우리 부모님들의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속 깊은 데서 건강을 끌어올려주는 식품으로 손꼽힙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생마늘을 갈아 즙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원하시는 양만큼 소분해 냉장 보관해두면 매번 만들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다만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 섭취는 피하시고 물이나 우유에 희석해서 드시면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늘 특유의 매운맛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 불편함보다 훨씬 큰 건강 혜택이 따라오는 식품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생충 제거에 도움이 되는 음식 네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소화를 돕는 데도 좋지만 항기생충 성분도 풍부하여 특히 날 생선을 드신 후에는 생강차나 생강을 곁들인 음식이 위 속의 기생충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음식들이 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생충은 세균과는 다르게 우리 몸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장기나 조직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미생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몸 안에 들어와 기생하고 있을 수 있으니 예방을 위해서는 식사 전 손을 깨끗이 씻고 채소나 해산물은 충분히 세척하거나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눈 마사지법 알려드릴게요. 마사지 하시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절대로 손으로 안구를 직접 만지시면 안 되고 눈 주변 부위를 마사지 해주세요. 손바닥 아래 볼록한 부분으로 관자놀이부터 눈 주변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지로 관자놀이와 눈꺼풀 주변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눌러주면서 콧뿌리까지 풀어주세요. 엄지손가락 아래 볼록한 부분을 이용하여 눈꼬리 위쪽에 부드러운 살 있는 쪽을 풀어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눈썹 뼈 안쪽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이때 눈에 직접적으로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세요. 검지로 콧대 양옆을 둥글게 풀어주세요. 눈물샘 있는 쪽이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눈물샘이 자극되어 뚫려집니다. 검지로 코 옆에 여기서 따라서 이렇게 쭉쭉 눌러주세요. 이러면 부비동까지 마사지가 돼서 코도 뻥 뚫리실 겁니다. 다음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눈 주변을 톡톡 쳐주세요. 마지막으로 손을 비벼 열을 내서 눈이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한 동작을 20초 정도 해주시면 눈 주위의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도 잘 이루어져 눈의 피로를 풀고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